전북대병원이 5년 전 직원 3명을 뽑았는데 모두 간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필기 성적은 하위권인데 면접은 최고점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전북을 떠납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팬들은 성공을 빌면서도 아쉽고 허탈한 느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리무진 회사가 직통 노선을 신설하고 요금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 논란과 비판 속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주 MBC 뉴스데스크가 달라집니다. 보다 보기 편한 뉴스, 깊이 있고 끈질긴 뉴스, 그리고 시청자와 함께하는 뉴스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채용 비리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북대학교 병원에도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5년 전 작업치료사 3명을 채용했는데 3명 모두 병원 간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필기시험은 하위권인데 면접은 만점 수준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계약직 작업치료사 채용 공고를 낸 전북대학교 병원. 당시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지원자 15명 중 합격한 사람은 단 3명이었는데 모두 병원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당초 문제가 된 지원자 2명은 필기시험에서 각각 82.5점을 받아 15명 중 9등, 나머지 한 사람은 75점을 받아 가장 낮은 15등을 해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면접에서 만점 혹은 만점에 가까운 98.7점을 받으며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나란히 1, 2, 3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채용 전반을 관리하던 인사 담당자의 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면접 전형 기준을 인사부대도 고속도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이 주관적 성향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뒤늦게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면접관들이 지원자 부모의 이름과 직업, 근무처가 적힌 응시 원서를 참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채용 비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종결해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원들하고 통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추정할 수 있다면 제가 가능하겠죠. 그것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못했죠. 병원 측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일이라며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경고 조치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자신들의 부모와 함께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회사의 노선 독점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서 리무진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리무진 사업자가 요금을 낮추고 직통 노선도 개설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대한관광 리무진은 지난 20년 동안 노선을 독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잇따랐지만 한정 면허를 갖고 있는 탓에 매번 리무진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에서조차 리무진 회사에 손을 들어주어 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전라북도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고 임실군 의회도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편이 사라질 위기라며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또 시간적인 손실들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대정부 건의도 할 것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실상은 낱낱이 도민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기존 리무진 측이 소송을 끌지 않고 도민의 편의를 위한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관광 리무진은 안정적인 운영만 보장되면 6,500원 저렴한 시외버스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고 직통 노선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싸움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응할 용의가 있고 거리를 직통으로 해서 증여를 시키고 축소된 거리만큼 요금도 인하를 해서 적정한 요금을 산출해서 도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리무진 측의 제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항 교통편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견 링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중재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리무진 측의 입장이 기존 한정 면허를 완전히 포기하는 수준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다른 일반 시외 버스와의 경쟁 관계도 있어 인천공항 버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번에는 전해드리기 아쉬운 소식입니다. 그간 전북 도민과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최강희 감독이 전북을 떠난다고 합니다. 중국 티엔진 팀의 감독으로 옮긴다고 하죠. 선수와 팬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한 목소리로 최 감독의 내일을 응원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로 팀을 일약 아시아 명문 클럽으로 만든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 올해 팀을 통산 6회 우승으로 이끈 최 감독은 정상에서 전북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결정했습니다. 올 시즌을 치른 뒤 내년부터 중국 슈퍼리그 텐진 취안젠의 지휘봉을 잡기로 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터진 이적 소식,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던 이적설이 현실이 됐다는 소식에 선수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챙긴다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감독님은. 아까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솔직히. 전북 팬들 역시도 이적 소식에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공동의장이라 불리며 평소에도 팬들을 살뜰히 챙기던 최 감독이었기에 그동안 팬들의 가장 큰 바람은 감독의 잔류선언이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중하위권에 머물던 팀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고마움과 아쉬움이 하루 종일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안 갈 거를 믿었는데 저희는 갑자기 와가지고 좀 아쉽고요. 전북이 그때부터 강해져가지고 저희는 너무 서포터즈로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1위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 슈퍼리그에 가서도 항상 1위로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10여 년간 전북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우뚝 선 최강희 감독. 팬들은 중국 무대를 평정하고 전주성에서 다시 만날 최 감독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를 사들인 자광이 지난주 대금을 완납한 데 이어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광은 전주시에 대한방직 용도 변경을 요청할 예정인데 전주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광은 대한방직으로부터 지난 20일 공장 부지 21만 6천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1년 만에 계약금 포함 1,980억 원의 대금을 완납한 자광은 143층 높이의 타워 등 주상복합 개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도 중반기에 타워 복합 시설을 동시에 공사 착공하고 오는 2023년 중반기에 동시 준공할 수 있도록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공유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전라북도 전주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방직 공장 전체 부지 가운데 7.1%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소유입니다.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만 챙기고 빠질 거라는 먹튀 우려를 의식한 듯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을 전주시에 환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추진됐다 무산된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꺼내들 모양새입니다. 자광에서 정식으로 지구 단위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 시는 시민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전주 종합경기장의 쇼핑몰 입점을 반대한 전주시가 이번 주상복합 개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사전 검증을 하는 청문 제도가 도입됩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경영 효율을 높일 계기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는 공기업으로 전북개발공사 1곳과 출연기관 14곳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장 임명은 도지사 권한으로 그간 측근 챙기기나 회 전문 인사,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 인사에 자질과 능력 검증을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요구는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용할 때
인사청문제 도입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일방적인 선택 의견을 잘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적재적소에 좋은 기관장을 모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제를 꼭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조만간 전담팀을 꾸려 인사청문회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근거 법령이 없다며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실제 조례로 인사청문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근거가 없어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 11개 시도에서 사전 인사 검증을 자체 시행하는 등 안팎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라북도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도의회와 협력을 해서 부작용은 좀 최소화하고 그 도입 취지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인사청문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될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이 법령이 아닌 협약 형태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미 관련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어 법제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지방의원이 현행법상 겸직이 제한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오평근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9대와 10대 전주시 의원에 이어 11대 도의원까지 9년째 전주 모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전주시 의원 때는 겸직 금지를 고지받은 적이 없었고 지난달 도의회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이용주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카허카잼 한국GM 사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한국GM은 7억 5천만 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며 지난 5월 폐쇄한 군산공장 대책을 비롯해 경영 정상화 합의 이행 여부를 따지기 위해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TX 호남선 단거리 노선 신설 요구에 전남 정치권이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여수을 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광양 구례 곡성 정인화 의원은 충남 내륙을 관통하는 호남 단거리 KTX 노선 신설로 호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전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이어 이들 전남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매 따라 호남선의 오송역 우회 문제가 호남 정치권 전체의 요구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9분 군산시 어청도 서남서쪽 109km 해상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종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2회 국제종자 박람회가 내일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합니다. 박람회에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추, 무 등을 알리고 수출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전라북도 내 4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신입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수업료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취업률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합니다. 이로써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시청 대강당에서 함께 시정 현안을 공유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천여 명은 오늘 국회에서 지방 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 논의 재개를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관련 법령의 재개정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으로 완성된다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반쪽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감사 인력 부족으로 표본을 골라 조사했던 방식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유치원을 감사하고 홈페이지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조류 독감 차단을 위해 오리 사육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겨울철 유행하는 조류 독감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사육 제한 보상금 17억 원을 지급하고 일부 농가에 오리 사육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조류 독감이 자주 발생한 정읍과 고창과 김제, 부안 등 4개 시군의 축산농가 46곳으로 구체적인 보상가는 다음 달쯤 결정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선장에게 떠넘긴 선주 68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선주 A씨는 지난 3월 부안 위도면 식도항에서 출항 준비를 하던 선원 60살 B씨가 양만기에 끼어 숨지자 함께 있던 외국인 선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책임을 선장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학교 법인 자금을 쌈짓돈처럼 쓰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전 총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교 법인 명의 통장에서 10억 원을 인출해 모 회사 대주주에게 빌려주는 등 학교 자금 26억 7천만 원을 불법 대여하고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서 9천만 원 상당의 법인 카드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조달 시스템 관리가 허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도내에서만 11개 업체가 적발되는 등 관리는 허술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